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슬기로운 생활 5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니야? 뭐라고 했어? 슬기로운 생활.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교통사고로는 멍이 이렇게 들진 않아. 게다가 색이 다른 멍도 여러 개. 오, 들으셨죠? 먹리가 나오네요.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아, 이 스포해버렸네. 역시 이게 노린 거였어요. 제작진이 엄청 디테일함을 잘 살렸네요. 에스텍 출동해야죠. 보통 응급실에는 이제 보안 요원이 계시잖아요. 큰 병원들은. 아, 왜 본인이 쫓아가지?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별을 따라줄 텐데. 더 나오는데 안 받아줘. 근데 이제 전공의들은 밤에 이렇게 교수님 콜할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준비를 하고 맞아요. 긴장하고 전화를 하죠. 어떤 선배는 이게 책상에서 무릎 꿇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맞아요. 보이지 않는데 예. 막 인사하고 막 예, 교수님.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아, 예, 예.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항상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중환인 줄 알고 지금 엄청 뛰어왔는데 생일 축하했어. 근데 저라면 조금 빡칠 것 같아요. 네. 지금 눈으로 욕하고 있잖아. 사실 교수님한테는 저런 짓은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죠. 네. 사실 동기들한테도 못합니다. 네. 저거는. 네. 왜냐면 진짜 집에 있다가도 그쵸. 저런 일이 정말 있다 다 뛰어오기 하면은 때문에 저는 뭐 영화관에서도 막 뛰어나간 적도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막 영화 보다가 막 위플래시였나요? 막 영화 막 몰아치는데 막 몰아치는데 가서 전화 왔고 뭐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막 그랬죠. 눈빛 봐요, 눈빛. 관상이 벌써 안 좋아.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서 수술보단 시술을 더 많이 하던데. 답이. 이 의사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나요? 있어요. 못 그래요? 봤어요? 저희는 좀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네, 꽤 있어요. 꽤 있나요? 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전 이렇게 진짜 생긴 것도 좀 닮은 분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 할아버지 나이가 제가 슬쩍 보기에도 한 75세 넘어 보이는데 사실은 수술을 잘 안 합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요새는 환자 컨디션이 괜찮으면 탑이라고 해가지고 탭이어라고도 하고 그 대동맥 판막을 시술로 치환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흉부외과 선생님이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같이 저희랑 심장내과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보호자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네요. 보호자 말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핫한 수술이기 때문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에는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그러게요. 한마디만 해줘도 충분히 이해할 텐데. 홍건희 5세 남하고요. 풍선 불다가 기절해서 응급실 통해서 입원했습니다. 이거 딱 뭐야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 족보였잖아요. 7세 여아가 라면을 후후 불며 먹다가 기절을 했다. 이 지문이 예전에 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CT 엔지오상에서는 모야모야병이 오, 공부 좀 했네요. 이게 모야모야가 일본 의사가 발견해서 모야모야라고 하는데 이름이 귀여운 병이죠. 맞아요. 네. 뭉게뭉게라는 일본어 뜻이에요. 이게 원래 뇌 혈관이 좀 막혀 있거나 하면은 어쨌든 뇌에는 혈류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잔 가지들이 막 자라나요.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국도라도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에 국도가 엄청 많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막 뭉게뭉게한 혈관이 생긴 그래서 거죠.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후후 불거나 울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이제 그쵸. 저도 울다가 막 숨 찬 적 있어요. 어릴 때 막 형한테 맞아가지고 울다가 막 이해가 잘 되네. 그리고 좀 쉬세요. 펠로우 쌤이 나왔네요. 수술도 하셔야
그리고 이병헌이 교수님들도 약간 좀 여유가 있고 약간 그 전공의들도 막 커피 마실 여유도 있어. 그럼 도대체 이병헌은 누가 굴리고 있나 이거 고민을 해봤거든요. 답이 바로 있죠. 예, 여기. 바로 우리의 동료 펠로우. 예전에 우리 이익준 선생님이 막 수술방에서 농담 던지는데 완전, 일화에서. 그쵸, 완전 정색한 펠로우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병헌은 펠로우 선생님이 매우 힘들어. 그러니까 펠로우로 골라가는 병원이 전공의가 같습니다. 별로 없어서 펠로우 쌤들이 다 그냥 그 뭐 약간 그 호수 밑에서 백조가 막 발버둥 치듯이 막 하고 있는 이게 펠로우가 원래 뜻이 영어로 동료라는 뜻이죠. 네, 저희끼리는 펠로우를 이제 펠노예라고 합니다. 전공의는 공노비 같은 느낌이라면 그렇죠. 펠로우는 좀 산노비랄까? 보호받지 못하는 좀 노비에 가깝죠. 교수님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펠로우는 열심히 어디 찌그러져 있는 펠로우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 보는 재미가 있네요, 보니까. 네. 우리 와이프 결혼하고 하루를 모셨어. 어. 지난 10년간 악착같이 모은 게 딱 1억이야. 내일 전세 계약해. 도재학 선생이 흑수저였네요. 조그마한 아파트지만 그래도 전세 아니야. 전세. 모든 의사가 다 금수저는 아닙니다. 여기 금수저들이 너무 많았어. 뭐 이사장 아들에 그러니까. 뭐 무슨 어페럴 아들에 막 다 아유, 그랬는데 우리 라인이었구나. 우리랑 갑자기 그 도저하게 그러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요. 친근해지네요, 이게. 저희도 이제 뭐 부모님 별 도움이 없이 결혼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반전세 빌라에 들어갔는데 햇빛이 안 들어서 그렇죠. 참 추웠어요. 그죠? 겨울에 그렇죠. 코가 너무 추워서 이불을 여기까지 덮고 잤잖아요. 맞아. 우리. 저 침대 들어가니까 방문이 안 닫혔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네요. 사실은 이게 도제학 전공의처럼 뭔가 돈을 아껴야 되고 돈을 꼭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흉부외과 잘 안 가죠. 전문의가 되고 나서 개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과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도제학 전공의는 흉부외과라는 이제 참의사의 길을 선택한 거 봐서는 생각보다 이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번 주에 말펑션이라고 했던 게 그렇죠. 그 보감이 되네. 미안해집니다. 우리 라인이야.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계시던데요. 우리 병원에서 항암을 하시는데 지방에 왜 계셔? 공사장에서 일하신대요. 암 환자가 공사장에서 일해야 돼. 부자가 하루 산다고 근데 아들이 아파. 병원비 걱정하시고. 근데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실제로도 되게 많아요. 이런 스토리가 내가 앞으로 지금 한 30명, 40명 이렇게 있는 거라서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이게 감정이 많이 소모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니까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너무 다들 안 좋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서 감정을 다 쓰고 오면 집에서 말이 없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노토킹 부부였죠. 그렇죠. 제가 뭐 집에 와도 이렇게 뭐 옆에서 말 걸어도 이렇게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맨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감정이 너무 소모돼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제가 말만 걸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 대화한 지 얼마 그랬어? 안 됐어요, 저희도. 퇴근 안 해? 이거 내일까지 넘겨야 돼. 뭔데 이거? 아프리카 갔을 때 메이오 클리닉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줬는데 메이오 클리닉에 이렇게 로고가 방패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진료, 하나가 연구, 하나가 교육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교수님들 거의 초인이죠, 초인. 워라밸을 맞추기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뭐지? 디카페인이요. 오늘 커피 많이 마셨어. 안 돼, 이거 안 돼? 거기 잠깐 앉아봐. 논문 좀 해라.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나 좋아해. 숨 쉬세요, 숨. 지금 내라 그랬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말버릇이 죄송합니다 했어요. 근데 저 진짜 제 말 듣고 있나요? 좀 좋아해요. 조용히 해보세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데, 둘이.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가? 오빠랑 연애하자. 대박. 여자들은 저런 직진 좋아해요. 물론 관심이 좀 있을 때. 요방에 멍을 생겼나 보다. 아, 스피큘레이션이네. 지금 몇 센치예요? 1.07cm.
아, 1cm 넘었네. 잠깐만. 초음파를 보통 이제 6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5단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악성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좀 너무했네. 여주인공한테 지금 유방암을 줬어요. 이게 지금 1cm가 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네. 수술은요? 수술은 해야 돼요. 수술은 이제 유방 보존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면은 100% 머리는 다 빠지기 때문에 이 수술 후 항암 치료가 굉장히 독해요. 이 작가님이 지금 최 교수님의 머리를 다 뽑을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시나리오는 이제 호르몬 타입인데 호르몬 타입에서 굉장히 초기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호르몬 치료만 할 수도 있어요. 그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치료를 되게 오래 해야 돼요. 5년에서 10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5년에서 10년 가까이는 임신을 못 해요. 우리 최성화 교수님이 40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난소 보존이나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이기 때문에 내가 난소 보존하려면 뭐 해야 되죠? 배란 주사 맞아야죠. 그렇죠. 배란 주사가 암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율제병원이 아니잖아요. 율제병원이 아니. 동료들한테 안 들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분위기를 좀 그래서 미안한데 예전에 제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바이렉? 예, 좀 그 순간 이게 염전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꼬이면은 그쵸. 예,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보조가 되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검사를 하려면 초음파를 한번 보면은 이게 그건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바지를 내려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병원에 맨날 보는 그 우리 선생님들 바지를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있는 다른 병원에다가 제가 사정이 이런데 혹시 잠깐 가서 초음파 좀 봐줄 수 있나요? 이거 전화하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약간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최 교수님 치용이랑 러브러브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최성화 교수님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모두들 요새 일교차가 되게 커서 감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두 이렇게 아침에 옷 단단히 입고 다니시고 이렇게 심심하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는 저희 채널과 함께해요. 안녕. 안녕.